내가 대학교 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뭐라고? 믿을 수 없어.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그걸 어떻게 지금 말해? 저는 그 말에 제 평생이 흔들렸어요. 저는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늘 괜찮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실버타운에 오니 이상하게 제가 작아졌습니다. 오후 4시, 남편은 꼭 그 시간에 나가요. 같은 모자, 같은 말.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느 날 그를 따라갔습니다. 벤치에 여자가 있었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저 웃음이 내 것이 아니었나?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피했고 저는 더 떨렸습니다. 저한테 말 못할 사람이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려 했던 사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문장만 남았어요. 그럼 나는 차선이었나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같이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쯤, 경기도 하남 쪽 강이 내려다 보이는 실버타운입니다. 김영자 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나이 76, 평생을 살림으로 버틴 사람이지요. 이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집만 옮기면 끝인데 나이가 들면 마음도 같이 옮겨야 합니다. 영자 씨는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예전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영자 씨는 커튼을 먼저 걷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물안개가 얇게 떠 있다가 햇빛이 오면 천천히 사라져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잠깐 멈춥니다. 여기가 정말 자기 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버타운은 조용합니다. 복도는 카펫이라 발소리가 작습니다. 아파트에서 들리던 윗집 의자 끄는 소리도 없고 옆집 텔레비전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조용하면 생각이 커지거든요. 아침 식사는 늘 비슷합니다. 미리 받아둔 반찬을 꺼내고 미역국을 데웁니다. 김치도 조금 썰어 놓고요. 남편 박정호 씨는 78, 은퇴한 교장입니다. 정호 씨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먼저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뉴스 화면을 잠깐 보고 국을 한 숟갈 뜹니다. 국가는 괜찮아요? 영자 씨가 묻습니다. 응, 딱 좋네. 정호 씨가 짧게 답해요. 그게 두 사람의 아침입니다. 바쁘지 않고 크게 다투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부부이지요. 가끔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조용함이 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습관이었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점심 무렵엔 관리실에서 건강 프로그램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요가, 스트레칭, 인지 훈련 같은 것들입니다. 영자 씨는 아직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웃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대신 1층 라운지에 잠깐 내려가 창가에 앉습니다. 커피는 연하게, 물은 자주 마십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지요. 그 자세가 오래 몸에 배었습니다. 정호 씨는 다릅니다. 입주 첫 주부터 시설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산책로 길이, 체력 단련실 운영 시간, 도서관 위치까지 기억합니다. 생활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디서든 잘 적응하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적응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한쪽만 빨리 적응하면 둘 사이에 속도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영자 씨가 알아챈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후 4시쯤이면 정호 씨가 외출을 합니다.
정확히 그 시간입니다. 시계가 4시를 넘기면 정호 씨는 서랍에서 모자를 꺼내요. 갈색 캡모자입니다. 오래 쓰던 것이라 챙이 조금 휘었지요. 신발끈도 꼭 묶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정호 씨가 말합니다. 영자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비슷한 말을 돌려줍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내려고 합니다. 평소처럼요. 사실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가도 되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귀찮게 구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또 남편이 싫다고 하면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듣습니다. 문이 닫히면 집안이 더 조용해집니다. 영자 씨는 TV를 켭니다. 채널을 몇 번 바꾸지요. 화면은 움직이는데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선은 자꾸 현관 쪽으로 갑니다. 손끝이 소파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려요. 본인도 모르게요. 정호 씨는 보통 1시간 뒤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바깥 공기 냄새가 들어옵니다. 정호 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모자를 벗어 걸어둡니다. 다녀왔습니다. 정호 씨가 말해요. 가끔은 다녀왔어라고도 합니다. 영자 씨는 웃으려고 합니다. 어땠어요? 바람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관심 없는 것처럼 들릴까봐 끝을 조금 올립니다. 정호 씨는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오늘은 좀 따뜻하더라. 강 쪽이 바람이 좋더라. 짧은 문장입니다. 영자 씨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서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방식. 하지만 요즘은 그 방식이 조금 헐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묻지 않으니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영자 씨는 싱크대 앞에 섭니다. 설거지 거품이 손목까지 올라옵니다. 정호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가끔 기침을 해요. 영자 씨는 그 소리에 물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정호 씨는 응하고 컵을 듭니다. 그 장면이 늘 같은데 그게 또 마음을 놓이게 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눕습니다. 정호 씨는 먼저 잠이 듭니다. 숨이 일정하지요. 영자 씨는 천장을 봅니다. 실버타운 천장은 깨끗합니다. 얼룩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오늘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맑아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요. 영자 씨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봅니다. 그 등은 평생을 함께 견딘 등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자기 쪽으로 더 기울이던 등, 아이 학원비 때문에 한숨을 삼키던 등, 그 등은 늘 익숙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정호 씨의 오후 4시가 영자 씨에게는 비어있는 시간으로 남습니다. 그 1시간이 자꾸 눈에 걸려요. 크지 않은 돌멩이처럼요. 영자 씨는 속으로 짧게 말합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불지 않습니다. 창밖 강물은 잔잔한데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이지요. 영자 씨는 그걸 보며 손을 가만히 움켜쥡니다. 내일도 정호 씨는 4시에 나갈 겁니다. 그건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자 씨는 아직 모릅니다. 그 1시간이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흔들게 될지. 오후 4시. 그 시간은 이제 영자 씨에게 분명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정호 씨는 오늘도 같은 모자를 씁니다. 신발끈을 묶고 현관 손잡이를 잡습니다. 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말입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듭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처음으로 덧붙인 질문입니다. 정호 씨는 잠깐 멈춥니다. 그냥 뒤편 산책로요. 짧은 대답입니다. 영자 씨는 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게 그동안의 습관이었지요. 습관은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날은 텔레비전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영자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산책로. 마음이 따라갑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외투를 챙기고 천천히 복도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조금 차갑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실버타운 뒤편 산책로는 강 쪽으로 이어집니다. 벚나무 몇 그루가 줄지어 있고 중간쯤에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이 보입니다. 정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강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듯합니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호 씨도 미세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영자 씨는 압니다. 저 표정은 집에서 잘 보지 못한 표정입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소리가 날까봐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괜히 들킬까봐 숨을 고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일 거예요.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나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습니다. 자세가 바릅니다. 오래전 사진 속 사람처럼 보입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영자 씨 마음이 이미 단정해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영자 씨는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가빠집니다. 왜 따라 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후회가 올라와도 이미 본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꺼내려다 말고 그냥 물만 마십니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데도 속은 타들어갑니다. 저녁이 되자 정호 씨가 돌아옵니다. 다녀왔습니다. 늘 하던 인사입니다. 영자 씨는 잠시 바라보다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정호 씨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우연히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정호 씨는 말을 흐립니다. 영자 씨는 의자에 앉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그냥 몇 번. 짧은 대답입니다. 부부 사이에 몇 번이라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걸리는 걸 느낍니다. 몇 번이면 앞으로도 몇 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식탁 위 국이 식어갑니다. 영자 씨가 말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정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말 안 했어요. 그 한마디가 더 아픕니다. 오해할까봐. 그 말은 이미 오해를 인정하는 듯 들립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묻습니다. 저한테 말 못할 사람이에요? 정호 씨가 고개를 듭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정호 씨는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 대학 때 알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바꿉니다. 영자 씨는 손을 모읍니다. 대학 때, 그 시절은 영자 씨가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결혼 전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세계입니다. 질투라기보다는 소외감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영자 씨가 말합니다. 정호 씨는 시선을 피합니다. 그땐 얘기할 일이 없었어요. 그 말이 더 멀게 들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틈이 생깁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납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쉽게 눕지 못합니다. 거실 불을 끄고도 한참 서 있습니다. 나는 당신 인생에서 어느 자리였을까? 이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자 씨는 직감합니다. 그 여자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존엄은 사랑과 닮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영자 씨는 침대에 눕습니다. 정호 씨는 먼저 돌아 눕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정호 씨가 말합니다. 위로인지 선을 긋는 말인지 모호합니다. 영자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납니다. 강물은 낮과 다르게 어둡습니다. 문제는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자 씨는 압니다. 이제 오후 4시는 그저 산책 시간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은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도 4시가 올 것입니다. 다음 날도 오후 4시가 왔습니다. 정호 씨는 어김없이 모자를 썼습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제보다 더 묻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한 번 물었고 돌아온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모자라면 더 묻고 싶다가도 멈춥니다. 더 묻는 순간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잠깐 바람만 쐬고 올게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조금 마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요. 다시 보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손을 움직입니다. 영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뚜껑을 닫고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지요. 의미 없는 일인데도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면 생각이 돌아옵니다. 벤치, 회색 코트, 정호 씨의 미세한 웃음. 영자 씨는 결국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지나가듯 물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뒤편 공원 벤치 쪽에 자주 나가는 분들 계세요? 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날씨가 좋아서요. 그 말로 끝입니다. 영자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누구를 만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소문이 될까 봐요. 실버타운은 조용하지만 사람은 늘 있고 말은 빨리 번집니다. 영자 씨는 그걸 압니다. 젊을 때 아파트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말은 순식간에 사람을 규정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같은 층의 입주민입니다. 새로 오신 분 맞지요? 적응은 좀 하셨어요? 영자 씨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습관이라서요. 네, 뭐 천천히요. 그 한마디도 힘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한다는 말은 사실 천천히 무너진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호 씨는 정시에 돌아왔습니다. 모자를 벗고 손을 씻고 평소처럼 앉습니다. 식탁이 조용합니다. 영자 씨는 국그릇을 정호 씨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정호 씨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 정중한 말이 들어오면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남이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거든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 오늘도 만나셨어요? 정호 씨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춰섭니다. 그 얘긴 그만합시다. 짧고 단정한 말입니다.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닙니다. 중간쯤에 걸린 말. 그게 더 차갑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영자 씨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저는 그만할 수가 없어요. 정호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입니다. 괜한 걱정이면 왜 말을 아끼세요? 영자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도 무너질 것 같을 때는 갑자기 힘을 냅니다. 정호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속이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그 말은 너무 넓습니다. 그 넓은 말 속에 진짜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언제부터인지라도. 그러나 물을수록 정호 씨는 더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친 남편을 보는 건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납니다. 영자 씨는 밥을 삼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늦게 따라 들어갔어요. 침대는 넓습니다. 그 넓이가 오늘은 거리로 느껴집니다. 정호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영자 씨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오면 소리가 커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 정호 씨의 숨소리, 자기 심장 소리. 영자 씨는 혼자 계산을 합니다. 이곳 월 비용이 얼마였지?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게 한다고 했는데 정호 씨가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지? 현실은 늘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결국은 생활로 이어지지요. 영자 씨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조금 떨립니다. 그때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정호 씨는 그때도 단정했고 영자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자 씨는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괜찮은 척만 했나? 그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지? 정호 씨는 왜 지금 그 사람을 만나지?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야 하지? 대답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큰딸에게요.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바쁩니다.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부 문제를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은 편을 들려고 하고 그 순간 일이 커지니까요.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했지.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 우리 요즘도 바빠서 그렇지. 딸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조차 영자 씨를 더 쓸쓸하게 했어요. 바빠서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립니다. 다정하지만 현실적인 말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선택지가 줄어든 기분이 듭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점점 없어집니다. 오후가 오자 또 4시가 가까워집니다. 영자 씨는 시계를 봅니다. 정호 씨가 모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 씨는 이번엔 말하지 못합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호 씨가 나가고 문이 닫힙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자 씨는 압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손끝을 꼭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밤도 영자 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영자 씨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지? 나는 계속 모르는 척 할 수 있나? 대답은 없었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영자 씨는 말을 줄였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창문을 닦았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멈춥니다. 무언가를 깨끗이 닦아내면 마음도 닦일 줄 알았는데 마음은 잘 닦이지 않지요. 정호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 영자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일정에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묻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자 씨는 그 틈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틈이니까요. 나가긴 나가야지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정호 씨가 묻습니다. 그냥 좀 걷고 올까 해요. 정호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묻지 않음으로 편하게 만드는 방식. 하지만 지금 영자 씨에게 그 방식은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공백이었습니다. 공백은 때로 상상으로 채워집니다. 그 상상은 대개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요. 점심이 지나고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3시 반을 넘기자 영자 씨는 시계를 보았어요. 초침 소리가 또렷합니다. 곧 4시입니다. 정호 씨의 시간이지요. 영자 씨는 오늘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만은 피하지 말자. 정면으로 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을 확인하자고요. 확인이라는 건 때로는 용기입니다. 정호 씨는 모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늘 하던 동작입니다. 그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해서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정호 씨가 말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영자 씨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정호 씨의 손이 멈춥니다. 모자 챙을 잡은 채로요. 고개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왜요? 그 말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요라는 질문 하나에 그동안 쌓인 거리감이 들어 있었거든요. 영자 씨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같이 걷고 싶어서요. 정호 씨는 잠깐 망설입니다. 그러다 문을 열어줍니다. 추울 수 있으니 겉옷 챙기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립니다. 영자 씨는 그 한마디에도 가슴이 조금 풀렸어요. 기적 같은 해결은 아니지만 작은 틈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두 사람이 비칩니다. 정호 씨는 앞을 보고 있고 영자 씨는 거울 속 남편의 표정을 봅니다.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버타운 뒤편 산책로. 바람이 조금 차갑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요. 정호 씨는 늘 가던 방향으로 걷습니다. 영자 씨는 반걸음 뒤에서 맞춥니다. 일부러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걸음이 서글퍼지려 할 때 영자 씨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뒤에 서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오늘은 내 자리도 걸어야지. 영자 씨는 속도를 조금 올립니다. 정호 씨와 나란히 섭니다. 정호 씨가 힐끗 봅니다. 힘들면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영자 씨가 말합니다. 짧게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발소리만 납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칩니다. 그리고 벤치가 보입니다. 그 벤치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없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허탈함이 같이 옵니다.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럼 내 의심은 어디로 가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호 씨는 벤치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영자 씨에게는 확실한 신호처럼 보였어요.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기 자주 오셨어요? 정호 씨는 한숨을 길게 쉬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앉아있으면 생각이 정리돼. 무슨 생각이요? 영자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차갑습니다. 정호 씨는 벤치에 앉지 않고 잠시 서서 강을 봅니다. 그냥 옛날 생각. 영자 씨는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옛날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정호 씨의 옛날은 영자 씨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영자 씨가 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당신이. 정호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영자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호 씨가 말합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않기로 합니다. 판단하면 더 아파질 것 같아서요. 영자 씨는 다시 말합니다. 저도요. 괜히 말하면 일이 커질까 봐요.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정호 씨는 잠깐 입술을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라는 말은 늘 미루는 말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호 씨가 처음으로 얘기라는 단어를 꺼냈으니까요.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오는 길은 조금 덜 무겁습니다.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이유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느꼈어요. 자기 손에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을요. 따라가 본다. 같이 걷는다. 그 작은 선택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리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정호 씨가 말합니다.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어.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답했어요. 그럼 내일도요. 정호 씨가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4시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도 4시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창문을 닫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어요. 어제와 달리 망설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모자를 꺼낼 때 영자 씨는 먼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요? 영자 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도요. 정호 씨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발 옆에 영자 씨 슬리퍼가 있는지 한번 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큰 행동은 아니지요. 그래도 영자 씨는 그걸 기억해 둡니다. 작은 배려는 작은 회복이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섰어요. 거울 속에서 영자 씨는 자기 눈을 잠깐 봅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고 입술이 마른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나아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마음이 덜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 들어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호 씨가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영자 씨 속도에 맞추려는 듯 했어요. 말로 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발은 괜찮아요? 영자 씨는 잠깐 웃었습니다. 발은 괜찮고요. 마음이 좀 바쁘지요.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 같으면 차갑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정호 씨가 무언가를 고르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사람은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벤치가 가까워졌을 때 영자 씨가 먼저 멈췄습니다. 오늘도 벤치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벤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서 말로 바꿔봅니다. 덜 날카롭게, 덜 단정하게. 여기 누구랑 오셨어요? 정호 씨는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은 여전히 넓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그 넓음에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듣는 연습, 묻는 연습, 같이 걷는 연습입니다. 영자 씨가 말합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정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표정이 단단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눈입니다. 영자 씨는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괜히 제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요. 정호 씨는 벤치에 앉지 않고 서 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합니다. 작은 몸짓이지요. 마음이 불편할 때 나오는 습관 같습니다. 정호 씨가 말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아꼈지. 영자 씨는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과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로 시작하면 그게 사과가 됩니다. 영자 씨는 바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그저 내라고만 했습니다. 그 내는 용서가 아니라 듣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정호 씨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랬는데 결국 더 크게 만들었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건 제가 겁이 나서 그랬어요. 정호 씨가 영자 씨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미안해.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괜찮아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버리면 또 예전처럼 넘어갈 것 같아서요. 넘어가면 마음은 남습니다. 남은 마음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지요. 대신 영자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부가 늙어가면서 배우는 건 사과보다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이 더 오래 남지요. 둘은 벤치 옆에 섭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물은 늘 흐르는데 그 흐름을 바라보면 마음이 잠깐 멈춥니다. 영자 씨는 그런 순간을 오래 잃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씨가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요? 정호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응. 이쪽 동에. 자주 봐야 해요? 영자 씨의 질문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확인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그걸 알아챈 듯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자주는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영자 씨는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 알기가 아니라 같이 가기가 목표입니다. 정호 씨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당신이 같이 나오니까 나도 편하네.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쪽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편하다는 말은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층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정호 씨가 물 한 병을 집어들고 영자 씨에게도 한 병을 건넸어요. 이건 당신 거. 영자 씨가 받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또 낯설고 좋네요. 정호 씨는 웃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전날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장 사이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호 씨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잘 안 했지. 영자 씨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주 듣고 싶었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말할게. 영자 씨는 그 말을 크게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약속은 자주 깨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있었지요. 같이 걷고 같이 묻고 조금씩 말한 것. 그게 작은 성과였습니다. 작은 성과는 쌓이면 힘이 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정호 씨가 먼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 씨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내일도 같이 걸을래요? 영자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네, 같이 걸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름도 이유도 과거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조짐이 생겼습니다. 영자 씨는 그 조짐을 크게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내일도 한 걸음만 같이 걸어보려 합니다. 그게 지금 두 사람에게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회복입니다. 오후 4시 산책은 이제 두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모자를 꺼내 들면 영자 씨도 자연스럽게 가디건을 걸쳤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둘은 같은 시간에 현관 앞에 섭니다. 그게 며칠 이어지니 불안은 조금 옅어졌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영자 씨도 압니다. 다만 불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끌고 가는 쪽으로 바뀌었지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두 사람은 여전히 늙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릅니다. 정호 씨는 예전처럼 앞만 보지 않고 영자 씨 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곤 합니다. 영자 씨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확인하듯 마주칩니다. 그 짧은 확인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산책로는 늘 비슷합니다. 나무의 그림자 길이만 달라지고 바람의 온도만 바뀝니다. 그 반복이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사람은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마음을 놓으니까요. 그날도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멀리서부터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코트, 단정한 머리, 작은 체구. 영자 씨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집니다. 정호 씨도 눈치를 챘는지 아주 짧게 숨을 내쉽니다. 둘 사이에 말없는 합의가 생깁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기로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하지는 않았어요. 피곤한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도 표정은 담담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담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크게 쓰면 몸이 더 힘들어지니까요. 정호 씨가 먼저 인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셨어요. 영자 씨는 조금 뒤에 섭니다. 그러나 숨지 않습니다. 나란히 서는 게 오늘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자기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다만 묵직하게 존재를 알리듯 뛰지요. 정호 씨가 영자 씨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말로 합니다. 여보, 이분이 예전에 말했던 사람입니다. 영자 씨는 여자를 봅니다. 여자는 영자 씨를 봅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겹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영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아주 조용히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름은 관계를 현실로 만들거든요. 영자 씨는 속으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이수연. 이름을 안다고 마음이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림자는 아니게 됩니다. 정호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도 치료랑 요양 때문에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면서 부탁처럼 들렸어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 영자 씨는 그 부탁을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지키고 싶은 게 더 많아지니까요. 수연 씨가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영자 씨는 그 약한 목소리에서 부탁이 아니라 정리의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놓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길게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을 한번 접었다 펴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말을 안 했지. 영자 씨는 정호 씨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서운함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듭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이 사람이 늦게라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와요. 수연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정호 씨한테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고맙다는 말. 그 말은 사랑보다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의 자신이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어도 인간으로 보는 순간이 생기지요. 정호 씨가 수연 씨 쪽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자 씨가 정호 씨를 봅니다. 정호 씨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번엔 영자 씨를 향해서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었어요.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매일 같이 살아줬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그 문장을 듣고도 크게 울지 않습니다. 대신 눈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은 올라오는데 흘러내리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눈물도 조용해지지요. 영자 씨는 그 뜨거움을 오래 느낍니다. 뜨거움은 살아있다는 감각이기도 하니까요. 영자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그런 말 좀 자주 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늦었지만 할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은 오래된 부부에게 낯섭니다.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영자 씨는 잠깐 입술을 다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나도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오히려 무너질 것 같아서요. 짧게 말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늦게 하는 사랑도 있고요. 수연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두 분 오래 걸어오셨네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수연 씨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요. 아프고 늙고 끝을 준비하는 사람. 정호 씨가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수연 씨는 작게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영자 씨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이라는 걸 압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걸요. 돌아오는 길, 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발걸음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말은 언제든 흔들리지만 발걸음이 맞으면 마음도 조금은 따라오지요. 현관 앞에서 정호 씨가 영자 씨 손을 살짝 잡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정호 씨가 말합니다. 영자 씨가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 남은 시간은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창밖을 봅니다. 노을은 이미 사라졌지만 하늘 끝이 오래 붉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지나가도 색은 남지요. 영자 씨는 생각합니다. 위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같이 걷는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늦게라도 말하는 건 늦지 않은 것이라고요. 내일도 4시가 올 겁니다. 두 사람은 아마 또 걸을 겁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게 이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입니다.